이거를 냉장고에 놓으면은 코코넛 밀크가 꾸덕해져요. 꾸덕하죠. 소독한데요? 네. 이거 그냥 그릭 요거트인데? 맛있는데? 맛있죠? 유산균을 살 필요가 없죠. 유산균 한 번만 딱 사가지고 복사하는 거네요. 중요한 건 이것도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이게 내가 과자를 정말 너무 참을 수 없다, 오늘은 내가 입이 터질 것 같다 하실 때 추천드리는 거. 구독자분의 모든 질투를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지난 홈쿠터 1화 영상에서 네. 이사님께서 코코넛 밀크로 요거트 만들어서 드시는 건 나왔었는데요. 네네. 안녕. 그 많은 분들이 그 요거트 어떻게 먹는지 되게 궁금해하셔서 네. 한번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먼저 왜 코코넛 밀크로 요거트를 만들어 먹는지, 네. 우리가 보통 여자분들 이제 극요거트 같은 거 많이 해 먹잖아요. 왜 그거 안 드시고 이거 드시는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예전에 2019년도에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했을 때 유제품에 그때 알러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유제품을 쭉 끊고 있었고, 요거트 발효를 하게 되면 그 유제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화하기 쉽게 된다. 이제 요거트 같은 거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좀 신뢰가 없었어가지고 이제 그 먹을 거면 코코넛 밀크로 요거트를 만들어서 먹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기능학 검사를 했는데 위산분비가 떨어져 있었잖아요. 위산분비가 떨어져 있으면은 음식물이 제대로 살균 작용이나 소화의 활성화가 안 돼서 소화가 덜 된 이제 단백질들이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소장 내 세균 과정식이라고 해가지고 흔히들 기능학에서 시보라고 하거든요. 그런 증상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위에서 제대로 살균이 안 된 것들이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또 그것도 다른 이제 안 좋은 균들이 많이 자라날 수 있게 돼가지고, 제가 생각은 이제 저도 이제 책을 읽고 알게 되었거든요. 뭐 내장은 왜 우울할까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좀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몇 가지 균주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세 가지 균주로 요거트를 만들어서 먹으면 이 각각의 균주가 하는 역할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지금 이제 바이오가이아 요거는 들어있는 균은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라는 균인데, 요게 옥시토신도 분비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박테레오신이라고 해가지고 얘네 유산균 자체에서 항생 물질을 내뿜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소장에 되게 잘 사는 균이래요. 보통 이제 장내 미생물이 대장에서 많이 사는데, 요 균은 소장에서 사는 걸 좋아하는 균이라서 얘네가 좀 소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나쁜 유해균을 좀 억제시키면서 옥시토신도 좀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균주 하나랑 나머지 요런 두 개 균주도 천연 박테리오신을 생산해서 이제 15의 증상을 좀 많이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먹기 시작했고, 저도 한 먹고 지금 3달 정도 계속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 유산균들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균주를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보통 이제 이런 균주가 다 특허를 받은 균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기 본인 회사들의 영업 기밀이다 해서 잘 안 알려주는데, 요런 회사들은 다 균주를 알려줘가지고 이제 아이허브나 쿠팡에서 다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통 우유를 만들게 되면 유당을 먹고 이런 유산균들이 발효를 하게 되는데, 코코넛 밀크는 좀 그런 얘네 유산균들의 먹이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눌린 분말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쿠팡에 가시면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보시면 그 코코넛 밀크 100%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쿠팡에 가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 그 혹시 이눌린 분말 대신에 딴 것도 쓸 수 있어요? 그 책에는 감자 분말 써도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냥 전분류. 네, 근데 아직 저도 시도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요게 다 떨어지면 한번 감자 전분으로도 시도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두 제품은 캡슐로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요것도 캡슐로 되어 있고요. 요 제품도 캡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정제형이거든요. 요 두 제품은 하나씩 쓰시면 되고, 요거는 그 책에서 열알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타블렛인데 그 절구로 찌우면 빠져요.
아니면 칼 뒤쪽으로 해서 통통통 하면 찢어지거든요. 빠지거든요. 그래서 빻아서 가루를 내서. 네, 가루를 내서 사용하시면 돼요. 얘들은 이렇게 풀어서 넣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시고 저는 지금 발효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이거 몇 시간으로 해야 돼요 하는데 이게 저희가 많은 양의 균을 먹기 위해서 발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다른 데는 뭐 8시간 이렇게 발효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48시간 이렇게 발효를 하고 있어요. 온도 얼마나 돼요 이게? 지금 온도가 41도거든요. 그러네요. 보면은 체온보다 좀 높아요. 네, 체온보다 조금 높고 그 책에서는 한 37도에서 41도 그 사이로 해주면 된다고 하고 지금 온도를 체크를 해보면 쭉쭉 올라가는데 한 41도, 42도에서 멈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지금 24시간 좀 넘은 상태. 어제 아침에 했구나. 네, 어제 아침에 했어요. 그럼 여기 아까 말씀하신 걸 다 넣은 거예요? 네. 그냥 다 넣고 섞으시면 돼요. 끝? 네. 뭐 혹시 코코넛 밀크랑 무슨 비율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1리터짜리거든요. 유리 용기인데 네. 1리터짜리고 그 캡슐로 된 거 하나하나씩이랑 정제형 열알 네. 넣고 그다음에 이눌린 분말 2스푼 2스푼. 넣으시고 큰 술 넣어요? 티스푼? 티스푼으로 2술 넣으시고 섞은 다음에 그냥 여기 딱 넣으시면 끝나요. 보통 저런 이제 발효기 사면은 플라스틱으로 오거든요. 맞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유리 제품 따로 샀어요. 플라스틱 이렇게 따뜻하게 놔두기 싫으니까. 네. 그래서 유리 제품 사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요거트 메이커는 얼마 정도예요? 저거 2만 원대? 2만 원대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유산균을 너무 건강하게 먹을 수 있죠. 유산균 복사 붙여넣기. 네, 맞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처음에만 딱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요거는 제가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은 제가 또 발효를 해놨던 게 있어요. 지금 이거 먹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얼마나 된 거예요? 이거 한 3, 4일 정도 된 거예요. 저기 24시간 넘어간 거? 이거는 3일 정도. 네. 그러면은 드셔보시겠어요? 제가 나무젓가락으로 드릴게요. 그냥 그대로죠. 뭐 이렇게 딴 걸 네, 딴 거 고르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넣고 이거를 냉장고에 놓으면은 코코넛 밀크가 꾸덕해져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 맛있죠? 맛있다. 시큼하고. 그러니까 딱 그 우유랑은 살짝 다른 맛이기는 한데 되게 부드러우면서 그냥 요거트 맛 나기는 나죠. 새콤하고. 네. 한번 배양을 하고 나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거 한 2스푼 정도 여기다 넣고 다시 발효하시면 돼요. 그럼 다음에 발효할 때는 균을 더 넣을 필요가 없구나. 네, 밀 필요 없어요. 처음에 한번 이제 그 종자 뭔가 집단을 콜로니를 만들 때 네, 그때만 저기 들어가고 네, 그 뒤로는 여기서 한 2큰술만 넣어서 네, 또 똑같이 코코넛 밀크 넣고 네. 분말도 넣어요? 분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유산균을 뺀 나머지를 다 넣는 거네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네, 제 와. 생각에는 가성비 너무 좋다. 네. 소그룹 같은 거 이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공동구매 이제 한번 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약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듯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누가 만들고 계속 나눠주고.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캐피어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 갭스 2에서 캐피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캐피어가 뭐예요? 캐피어가 이제 티벳 버섯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균들끼리 자기네들의 집에 사는 거예요. 그 티벳 버섯이 자기네들의 집인 거예요. 곰팡이잖아요. 네. 버섯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티벳 버섯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걔네들이 모여 사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캐피어입니다. 네, 이거 어저께 발효한 거거든요. 우유랑 코코넛 밀크랑 1대1 넣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 코코넛 밀크로도 좀 발효가 될지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넣었거든요. 됐네요, 근데. 네, 됐어요. 캐피어는 가루를 넣은 거예요? 아니요, 캐피어는 제가 구했어요. 캐피어 가루도 팔거든요. 근데 그거는 얘네를 가루로 만들었다고 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부을게요. 네. 어차피 이 유청을 걸러야 되거든요. 네. 순두부 같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유산균들은 다 그 세균 박테리아들이고 얘는 곰팡이. 근데 또 여기 균도 있는 거죠? 균도 있고 곰팡이도 있어요.
여러 미생물들이 같이 살고 있다. 네.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걸러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버섯처럼 몽글몽글한 것들이 나와요. 네. 이거 유청은 따로 보관했다가 뭐 아침에 유산균 대신 먹기도 하고요. 막걸리 같은데 약간. 그쵸, 느낌이. 이 캐피어도 그 이제 쇠나 스테인레스가 닿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이것도 다이소 가가지고 2,000원 주고 샀어요. 되게 싸죠? 아, 이 거름망이요? 네, 폴리프로필린 제품이거든요. 뭐 봐세요? 이거 말고 냉장고에 제가 따로 지금 유청 분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또 이걸 분리하면 네, 나와요? 이렇게 요거트가 돼요. 뭐야? 아, 유청만 분리해도 이렇게 바로 요거트 느낌이 나네. 네. 얘도 먹어볼까요? 드셔보셔도 돼요. 와, 질감. 꾸덕하죠. 꾸덕한데요? 네. 이거 그냥 그릭 요거트인데 떨어지지가 않아요. 시중에 파는 그릭 요거트보다 약간 묽은 정도. 네. 미안해. 맛이 엄청 좀 그렇게 거북하진 않으실 거예요. 먹을만 한데요? 네. 이게 버섯이랑 그 막걸리 이렇게 막걸리 그러니까 동동주 네. 동동주의 어떤 그 건더기 부분이랑 버섯을 같이 갈아서 만든 느낌이에요. 질감은 그릭 요거트고 어려운 맛은 아니다. 네. 이게 참고 먹는 맛은 아니고 근데 이게 또 막 입에 막 감도는 막 맛있는 맛은 아니고 약간 우유의 그런 맛이랑 좀 다르시죠? 우유 요거트. 그리고 이렇게 입안에 질감들이 버섯 같은 질감이 있네요. 있으실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물컹물컹한 게 뭔가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거르다 보면은 다 안 걸러지면서 뭔가 덩어리 지는 것들이 나와요. 제가 물로 한번 씻어서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제 코코넛 요거트 만드는 것보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요? 이거는 그냥 상온에 두면 되거든요. 얘네가 잘 발효가 되는 온도가 20에서 25도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걸러가지고 그냥 실온에 두기만 하면은 얘네가 알아서 다 발효가 되니까 엄청 많이 만들어졌네. 좀 드릴까요, 캐피어? 네, 좋아요. 그럼 제가 이걸 가져가서 여기다 코코넛 우유랑 이눌린. 이건 이놀린 안 넣었어요. 저는 우유를 넣어가지고 생각보다 저희 나라에서 유기농 A2 우유 구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쿠팡에서 하나 찾았어요. 쿠팡에다가 겨우 하나를 찾아가지고. 유기농이라 해서 어쨌든 뭐 로우 밀크는 아니고 생우유는 아니고. 네. 이것도 어쨌든 살균이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전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먹고 있는 유제품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들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당, 그쵸. 두 번째는 베타카제인. 근데 이제 유당의 경우에는 우리가 만 5세 정도부터는 이제 그런 유당분해 효소들이 거의 다 비활성화되고 특히 동양인들은 또 더 그게 적어가지고 성인이 먹었을 때 몸에서 유당을 분해를 잘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고 쪼개지 못한 어떤 좀 덜 소화된 것들이 장에서 문제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염증이나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타카제인 A1 단백질이 들어있는 게 요즘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우유들이다. 근데 이 베타카제인 A1을 우리 몸이 잘 분해하지 못해서 또 문제가 되고 옛날에 고대에 먹었던 우유는 이런 베타카제인 A2 단백질이 들어있는 밀크래요. 그래서 그런 소들의 뭐 저지 같은 이런 소들 A1 밀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얼룩덜룩한 그 홀스타인 프리지안 같은 종의 소들. 근데 그 친구들이 생산성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먹게 됐는데 사실 옛날에 먹던 소들은 A2가 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찾기가 어렵다 그러시면 산양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유기농 산양유 파는 데가 좀 몇 군데 없기는 한데 지금 좀 구하기 힘들 거예요. 겨울에는 착유가 잘 안 되거든요. 애들이 추워가지고 젖생산이 잘 안 돼서 이게 주문이 풀리는 시기가 이제 겨울 지나고 약간 봄 돌아올 때 그때 이제 주문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주문을 넣어도 한 2, 3주 있다 와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찾아서 드시면 되고 저 처음에 몰라가지고 요거 샀거든요. 근데 요게 유기농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목초 먹고 자란 애들의 A2 단백질 우유. 그래서 이것도 전 나쁜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못 구하겠다 하면. 이렇게 지금 제가 다 걸렀고 이렇게 몽글몽글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물로 씻어볼게요. 일주일에서 2주마다 한 번씩은 이렇게 걸으시면
신기하게 생겼죠. 와,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근데 얘네들이 유산균들, 그러니까 그 효모나 유산균들의 집 같은 거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캐피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진균 덩어리면서도 곰팡이 덩어리면서도 거기 안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맞아요. 공동주택이다. 네. 그래서 그리고 캡스책에서는 이제 일반 요거트보다 또 캐피어가 더 좋다. 뭐 이렇게 효과들이 강력하다. 네. 다만 이제 몸에 더 강력하다는 말은 못 받는 분들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치유 효과가 크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갭스2 책을 이제 출판돼서 읽어보시면 되게 점진적으로 천천히 도입을 하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걸 하나씩. 근데 좀 뭐 좀 얘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희 강아지나 고양이 사료 바꿀 때 한꺼번에 바꾸지 않고 천천히 막 조금씩 섞어서 바꾸잖아요. 좀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아직 이런 것들에 적응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적응할 수 있도록 뭐 그 갭스2 책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고기 육수 되게 많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유청을 한두 스푼 섞어서 먹기 시작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캡스 맞아요. 이제 입문식단 1단계를 보시면 처음에는 그냥 고기 육수만 먹어요. 네, 고기 육수. 건더기도 안 먹고. 그러다 이제 장이 조금 더 치유가 되면서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더 추가하고. 근데 그 치유를 돕기 위해서 이런 미생물들을 넣어주는 전략으로 이렇게 캐피어나 요거트 같은 걸 추천드리고. 맞아요. 근데 아까 캐피어는 그 종균? 엄마 그걸 어떻게 구해요? 인터넷에서 구하실 수도 있고 얘네가 막 또 자라요. 저 원래는 한 요만큼 샀었는데 얘네가 이렇게 막 자라가지고 2배가 된 거거든요. 나눔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눔 받으시면 되고 이거 있으신 분들은 나눔 하시면 되고 근데 처음에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없는 분들은 기다리셔야 돼요. 검색을 해서 국내에서 사는 거예요? 외국에서 저는 사는 거예요? 국내에서 샀어요. 아, 국내에 있다는 거죠? 네. 아, 오케이. 네. 저는 이제 쿠팡 검색해가지고 거기서 샀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다. 이걸 팔 수 있나? 저 그냥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은데 이거.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나눠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스타체 일기했던 애니 언니한테도 나눠주기로 했고 지금 같이 팀인 이제 경원님한테도 나눠드리고 했고 이제 겸님한테도 드릴 거고 이제 다 같이 캐피어 나누는 공동체 형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같이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와. 근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캐피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에 자손을 퍼뜨리는 거네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요거 이렇게 물에 걸러진 거는 제가 이거 열탕 소독을 한번 했어요. 아, 지금 만드는 과정을 보는 거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캐피어 종자가 있다. 네. 저 뭔가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다. 그냥 요거 자체를 그냥 캐피어라고 부르시면 돼요. 캐피어가 있다. 밀크 캐피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열탕 소독한 유리 용기에 이거는 겸님한테 일단 먼저 조금 드릴 거라서 아, 근데 이거 좀 뿌듯하겠다. 만들어지면. 그럼요. 너무 뿌듯하죠. 사 먹는 건 뭔가 소비하는 느낌인데 네. 얘는 계속 돈 버는 느낌이네요. 근데 저 너무 쉬워요. 우유를 붓고 너무 쉬워서 할 게 없어요. 이렇게 두고 한 24시간에서 48시간이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가 아까처럼 유청이 분리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냥 그때 한번 걸러주시면 돼요. 한번 걸러요? 네. 아까처럼 이제 걸러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드시면 되고 이렇게 나온 유청은 뭐 어떤 갭스 책에서는 뭐 바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네, 맞아요. 아, 갭스 책은 12월 중순쯤에 나옵니다. 갭스 2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유산균들 입에 먹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에 바르는 것까지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이렇게 생식기나 아니면은 피부 이런데 미생물 추가할 때 이렇게 이런 제한들도 있고. 이거는 가져가셔서 한번 잘 배양을 해보세요. 좋습니다. 그냥 진짜 쉬워. 이게 끝이에요. 우유 넣는다, 캐피어 넣는다, 끝. 쉽다. 네. 이렇게 아, 하셔가지고. 이거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거 3단 나눠줘도 문제 없는지. 그냥 보시는 분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지 제가 좀 찾아보고 댓글에서 공지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산소가 또 차단이 되어 있으면 잘 안 자란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천을 한번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두면 돼요. 저거는 그냥 상온에. 근데 내가 뭐 장기간 여행을 가야 된다 어떡하냐 하시는데 그냥 요거
하시고 냉장고에 넣으면은 얘네가 이제 그런 발효를 멈추거든요. 추워서. 네. 아, 그래서 하시면 되고 요거 사냥도 피도 똑같네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거 유청은 저는 냉장고에 따로 넣고 그냥 아침에 유산균 대신에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넣어서 먹어요. 아, 유산균 대신 먹으면 되는구나. 맞네요. 유산균을 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진짜 이게 유산균 한 번만 딱 사가지고 계속 복사하는 거네요. 네. 뭐 제가 식이장애가 있었고 여자이고 아무래도 이제 여성 호르몬 관련된 거에 이제 이슈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가끔 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힘들 때 단 게 땡기잖아요. 그래서 또 갭스에서 나온 얘기가 꿀에 버터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저희 그때 콘텐츠 회의할 때 한번 회의할 때 얘기가 경원님이 만들어 주셨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만들어 봤거든요. 간식 추천? 그 이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거나 여성 호르몬에 이제 농간질에 당할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인데 이제 갭스 측에서 꿀이랑 버터를 먹으라고 했고 요게 좀 너무 괜찮은 대안일 것 같다. 시판 판매되는 과자보다 성분이 너무 좋으니까. 맛이 너무 시판 과자만큼 맛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 지금 제가 먹어봤을 때는 버터 20g에다가 꿀 10g 넣는 게 좀 제일 괜찮았거든요. 그냥 한번 넣고 중탕한 거예요. 아, 중탕? 네. 중탕 해가지고 섞은 다음에 그 굳히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제로 또띠아. 사가지고 저 요거 한번 먹고 너무 반해가지고 이거를 많이 사면 할인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에어프라이어이기에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수분 살짝 날리고. 몇 도에 얼마나 돌려요? 저는 한 150도에 한 5분 정도 돌리면 이렇게 바삭바삭해지거든요. 네. 더 바삭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뭐 온도나 시간을 늘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뜨면은 되게 스프레드처럼 엄청 잘 떠져요. 이게 허니버터. 맞아요. 드셔보세요. 이게 저희 최근에 이제 꿀이랑 버터 그리고 또띠아까지 해서 만든 과자인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 맛있어요. 맛이 나와요. 앙버터처럼 버터 이렇게 생버터 덩어리에다가 꿀발라 먹었잖아요. 저는 그게 더 맛있는 것 그게 같아요. 더 좋아요. 그 버터 자체 씹히는 식감? 그거랑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간식 찾기 힘드실 때 이 또띠아 칩을 이렇게 과자처럼 잘라가지고 에어프라이에 돌려서 그걸 그냥 소금 뿌리고 먹어도 괜찮은데요. 혹시 여자분들 이제 너무 참기 힘들 때 과자 먹는 것보다 이렇게 드시면 저도 남자인데 저는 욕구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충족되는 느낌. 그리고 먹고 나서 밥 생각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내가 당이 땡기는 이유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코치졸이 높아지고 당이 떨어지면서 당갈망이 일어나면서 이제 내가 당이 너무 땡기는 거잖아요. 여성 호르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그런 걸 너무 충족을 많이 시켜주니까 이게 내가 과자를 정말 너무 참을 수 없다. 아, 오늘은 내가 입이 터질 것 같다 하실 때 추천드리는 거. 그렇습니다. 너무 좋죠. 네, 이렇게 오늘 리사님한테 또 귀한 거 배웠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또 말씀해 주시면 리사님이 답변 드리거나 또 저희 컨텐츠 준비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질문 많이 해주세요. 미안해.